선관위 단전 단수 지시 있었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는 건 또 뭐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태도로 지금 임하시는 건데 이거 내란 수사가 만만치 않은 수사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 잘하세요. 저희 수사기관 가기 전에 저희가 위증으로 고발할 겁니다. 조금 전 윤건영 의원님께서 그 질의 속에서 충격적인 그 사실이 좀 밝혀졌습니다. 추가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청장님, 그 언론사 중에서 아까 3개 언론사 외에도 또 있나요? 생각나시는 거? 예, 기억이 지금 오래된 조금 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3개 좀 더 됐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김어준 뉴스공장도 뭐 거의 포함되나요? 예, 거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언론사 외에도 다른 시설, 공공기관이나 국회, 선관위 등 그런 거에 대한 조치, 단전 단수 이런 조치에 대한 요구가 있었나요? 기억이 없습니다. 언론사만 얘기한 건가요? 예, 언론사 몇 곳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김어준의 뉴스공장 외에 또 뭐가 있나요? 또 지금 기억이 나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물어볼 때만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뭐 한겨레하고 아까 경향신문하고 MBC하고요. MBC하고 뉴스공장 JTBC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합니다만은. 네, 소방청장님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윤건영 의원님 질의하셨던 거 좀 이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계엄 선포가 10시 22분에 있었는데 10시 37분에 전화 받으셨다고요? 아니요, 11시 37분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네, 11시 37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예, 10시라고 말씀하셔서. 예, 예. 그럼 언제쯤 가신 거죠? 소방청으로 들어오신 게?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제가 소방청에 아마 입실한 게 11시 조금 0 몇 분에 입실한 것 뭐 이제 같습니다. 계엄하는 거 보고 불이 나게 뛰어서 나왔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저 비서실장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고 바로 그 사무실로 바로 나왔습니다. 단전 단수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관련돼서 수사기관에 진술하셨습니까? 진술하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진술한 것은 없습니다. 그 이상민 장관이 적극적으로 계엄을 엄호하면서 언론의 자유까지 탄압하려고 하던 상황이었는데 소방청은 사실 정치적인 기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 여야 할 거 없이 소방청 잘 되라고 저희가 이번에 지방세법도 개정하고 어떻게든 소방청 활동을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데 왜 소방청은 편파적으로 하시죠? 이 계엄에 되게 중요한 정보인데 윤건영 의원께서 말씀 안 하시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지금? 대단히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것이 이제 그날 전화가 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국회 자료에 제가 행안부 장관님하고 통화가 한번 있었다는 이야기는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내용이 중요하지 뭐 통화를 했다는 걸 제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소방 활동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경찰청에서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 그랬는데 경찰청에서 요청이 없었습니다. 단전 단수를 빼고 말씀하신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만은 이상민 장관이 내란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조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인데 그 부분만 싹 빼고 말씀하신 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태도로 지금 임하시는 건데 이거 내란 수사가 만만치 않은 수사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자동 통화 녹음 보통 다 쓰는데 하고 계시죠? 저는 쓰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 가서 그렇게 진술하실 거죠?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 안 쓰고 계세요? 쓰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확인하셨을 텐데 MBC, 한겨레, 경향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아시잖아요. 잘하세요. 저희 수사기관 가기 전에 저희가 위증으로 고발할 겁니다. 거짓말하시면. 아까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다 하지 못하는데요. 한 4군데 정도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아니 장관이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첫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를 띄엄띄엄 듣고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면 그걸 세상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적으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찰청에서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는 내용으로 저는 그것이 명확하게 기억이 났고
경찰청에서 그 이후에 어떤 아니, 요청이 장관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엄에서 한겨레, 경향, MBC, 뉴스공장 등을 단전단수하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응해라고 말하는데 네네 듣고 있었다고요? 그게 상당히 수사기관에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그 회의 중이었고 청장님 녹음하고 계시죠? 전화기 진술 잘하세요? 하고 계시죠? 녹음 안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길 바라고요. 자, 선관위 단전단수 지시 있었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는 건 또 뭐예요? 선관위에 단전 단수하라는 그 지시 받은 적 없습니다. 국회는 어떻습니까? 국회도 없습니다. 민주당사는요? 없습니다. 그러면 오로지 언론사와 관련돼서만 몇 군데 있었다라고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상당히 빠르게 그 전화가 왔고 그날은 제가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러 회의를 가지 하고 있으니까 메모지도 있고 연필도 있었을 텐데 세상에 장관이 뭔가를 말하는데 받아 적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믿을 국민이 그래서 그 다섯 메모 명은 되겠냐고요? 그 메모지를 제가 그 실행도 안 됐고 경찰에서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보관하지도 않고 그 이후에도 제가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메모라고 드리겠습니다. 메모를 버리셨다고요? 증거를 인멸하신 거네요. 본인 잠깐만요. 증거지만. 잠깐만요. 소방청장은 이 사태에 대해서 너무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 앞에서 소방청장은 굉장히 본인의 과거에 대해서 이실직고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해야 될, 그래야지 정상적인 소방청장의 자세예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에 지속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소방청장 일상적으로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면서 그분들의 자세, 표정만 보고도 다 알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소방청장이 사전에 이 국가의 이 내란 사태에 대한 준하는 그런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자기가 기억나는 것까지 최대한 말씀하시고 그 문제가 사전에 보고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고 유감을 표현하는 것이 정당한 자세라고 봐요.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차장이 옆에서 들은 거 말고는 다른 사람들한테 듣거나 말한 적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만약 그 외에 지시를 하셨거나 전달한 사안이 있으면 위증으로 처벌받으시게 됩니다. 맞습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예, 그날 회의석상이었고 회의석상에서 그것을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죠. 말을 피해가지 마시고 그거 외에 소방서의 다른 간부들에게 그 리스트를 불러주면서 협조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지시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이슈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지난 5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K푸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정부가 정책으로 밀어주는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정보에 민감한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K푸드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이런 이슈들이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들을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여기 보시면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K푸드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성기업 딱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얼마에 사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5월 2일에 문자로 이 한성기업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2배 넘게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한성기업으로 수익을 내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산업이 해외 건설 시장이고
그 중에서도 K신도시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밀어줄 것으로 예상되는 K신도시 대장주 한 종목에 돈이 몰릴 것이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저에게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K신도시 정책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저에게 지난번처럼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